따라서 길찾기 실어증을 이해해요. 야, 우리랑 같이 놀래? 야, 너 왜 말 못해? 너 덩어리야? 야, 뭐야, 너 진짜 말 못하는 거야? 이선희, 저리 가! 잠깐, 친구한테 그러면 안 돼. 여러분, 방금 그 친구는 실어증이라는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말을 하지 못하는 친구예요. 제가 실어증에 대해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실어증에 대해 들어본 적 있나요? 아니요. 실어증은 우리 머리 안에 있는 뇌가 손상을 입어서 생기는 언어 장애예요. 실어증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실어증의 증상은 무엇인지 설명해드릴게요. 선생님이 앞에서 말해줬던 것처럼 실어증은 뇌의 특정 부위 손상으로 발생하는 언어 상실 증상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먼저 우리 머리 안에 있는 뇌의 구조에 대해 알아볼까요? 여러분, 전두엽이라고 들어본 적 있으실까요? 우리 뇌에는 영역별로 구조가 나뉘어져 있어요. 이마 부분에는 전두엽, 눈 옆 관자 쪽에는 측두엽. 그중 이마에 있는 전두엽의 운동 영역이 손상되면 다른 사람의 말을 이해할 수는 있지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지 못해요. 또한 눈 옆 관자 쪽에 있는 측두엽의 감각 영역이 손상되면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는 있지만 다른 사람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걸 어려워해요. 이러한 증상들은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요? 실어증 치료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 원인 질환 치료라고 해요. 뇌졸중 등 질환의 원인에 따라 약물 치료, 식이요법, 생활 습관의 교정이 필요해요. 다른 한 가지는 언어 재활 치료라고 해요. 낱말학습보다는 언어를 습득하는 과정을 개선하는 데 중심을 맞춰 다양한 방법으로 환자의 의사소통 능력을 높이는 치료예요. 여러분, 선생님이 설명해준 걸 듣고 나니까 실어증 환자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 그럼 실어증 환자들은 아무 말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진 않아요. 우리 친구처럼 실어증 환자는 말을 전혀 할 수 없다가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어증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어요. 실어증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일부 환자들은 말을 할 수 있고 제한된 언어 능력을 가지고 있기도 해요. 선생님, 그러면 실어증 환자들은 모두 같은 증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뇌가 손상된 부위와 정도에 따라 다양한 증상을 보이고 환자마다 증상이 다를 수 있어요. 자, 다들 실어증에 대해 궁금증이 풀렸나요?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흔히들 헷갈릴 수 있는 선택적 항구증에 대해 설명을 해주려고 해요. 저 그거 알아요. TV에서 본 적 있어요. 저도요. 그쵸. 여러분도 TV에서 본 거와 같이 실어증보다는 선택적 항구증에 대해서 더 많이들 알고 있을 거예요. 선택적 항구증은 말을 알아듣고 할 줄도 알지만 특정 사회적 상황에서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지속되는 질환이에요. 한순간에 짠 하고 생기기보다는 증상이 조금씩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외부 요인으로 인해 생긴 상처와 관련된 경우에는 갑자기 병이 생기기도 해요. 보통 집에서 말을 하지만 집 밖이나 특히 학교에서는 말을 전혀 하지 않아요. 물론 집에서도 말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답니다. 정확하게 특정된 원인은 없지만 어떠한 계기로 특정 인물이나 장소 혹은 상황에 대해 엄청난 불안감과 스트레스, 공포 등을 느끼며 생기기도 해요. 실어증이랑 항구증이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해요? 실어증이랑 항구증은 전혀 다른 장애예요. 실어증과 항구증이 비슷하다고 여겨지는 증상은 있긴 하지만 아주 깊이 따져봤을 땐 전혀 다른 증상으로 구분한답니다. 항구증의 경우 뇌의 자극을 빠르게 전달하여 그에 대한 반응을 나타내는 기관과 발성 기관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심리적인 이유로 언어를 표현하지 못하는 정신장애를 포함시키는 반면 실어증은 뇌에 손상을 입은 후 언어에 대한 이해, 표현에 대해 문제가 생기는
아까 그 친구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함부로 대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요. 여러분이 스스로 잘못된 점을 알고 반성하는 모습 칭찬해요. 앞으로는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거나 상대를 비하하는 말을 해서는 절대 안 돼요. 그들도 특별할 거 없이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알겠죠? 이번 기회를 통해 많은 걸 배웠으리라 생각해요. 주변에 장애인 친구가 있다면 모두 도움을 주어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 모두 화이팅!